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에서 GRC 솔루션을 맡고 있는 문제 파트너입니다. 이번 세션은 어떻게 RASOD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권한과 직무분리 기반으로 사용자 권한을 시스템상에서 잘 관리해 볼 수 있을지 액세스 컨트롤을 통한 권한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시스템 권한관리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의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루션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해보실 수 있을지 그 방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권한관리 현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ERP를 도입했던 시점, 그렇게 거슬러 보면 10년 또는 20년, 맥스 한 20년 정도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 한국에서는 그 정도 되실 텐데요. 그 ERP를 구축하는 시점에는 사실은 권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용자들이 달라고 하는 권한을 최대한 빠르게 사용자 아이디에 부여를 해줘서 사용자가 일을 할 때 권한 때문에 뭘 못했다 이렇게 피드백만 나오지 않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요. 보통 ERP 사용자분들도 이제 ERP에 어떤 권한이 있으면 뭐가 되는지를 좀 잘 아세요. 그래서 엄청 급한데 뭐가 필요한지는 모를 때는 뭐 SAP 어를 이거는 저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업무에 대한 권한을 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정 T코드나 메뉴를 찍지 않고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재고 회전율 관련된 권한은 다 제 아이디로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 옆에 앉아있는 팀원 누구랑 똑같이 권한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요청이든지 간에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빠르게 권한 드리면 됐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요. 이제는 그렇게 드리면 권한 관리를 하시는 담당자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세요. 감사팀한테 감사를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외부 감사를 받는 시점에 왜 이렇게 관리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라는 피드백들을 받게 되셔서요. 사실은 이제는 이거 내부 통제팀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통제팀은 우리는 IT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권한 주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보통 감사팀이, 내부 감사팀은 IT 시스템의 권한까지는 감사를 잘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외부 감사가 왔을 때 ITGC 영역에서 권한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열어보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좀 개선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적사항이 되니까요. 언제까지 수정해 놓으세요.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이거 똑같은 지적사항 작년에도 나왔는데 왜 올해도 나옵니까? 뭐 이런 피드백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드백이 누구한테 가장 치명적일까요? 권한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드신 상황이 되시겠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ITGC 권한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봅니다. 장기 미사용 권한이 잘 사유되고 있는지, 중요한 권한이 오부여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직무분리 항목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와 같은 항목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감사를 오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특정 T코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리스트를 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드리죠. 그럼 이제 감사자는 이런 의견을 줍니다. 지금 구매팀 사원 A는 이 T코드를 사용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거 권한 왜 관리 안 하세요? 이거 빼셔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때 권한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롤을 이 사용자한테서 뺄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T코드들은 잘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 롤에서 이 T코드를 뺄 수 있냐?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롤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원 B는 최근까지 3개의 T코드 모두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담당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역할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역할 02에는 이슈가 된 T코드를 빼고요. 나머지 2개의 T코드만 넣어서 역할을 생성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생성한 롤을 구매팀 사원 A한테 부여하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02를 회수하시는 방법으로 감사를 많이 대응을 하시죠. 이렇게 감사 대응을 하시면 실제로 감사 한 3번만 받는다. 그럼 우리 회사 시스템상의 롤이 2배로 불어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지날수록 받을수록 시스템상의 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피하실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보면 실제로 우리가 ERP 시스템을 오픈할 때 역할을 만드는 시점에 중요한 권한이 뭔지, 직무분리되어야 될 항목이 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못했고요. 실제로 투비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특정 레벨을 잘라서 역할을 설계하고 사용자한테 부여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는요, 그래도 조직은 잘 반영 안 되더라도 프로세스는 좀 잘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역할이 엄청 많이 기하급수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ERP는 살아 숨쉬죠. 운영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신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요. 신규 프로그램 생성되면 당연히 특정 역할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역할에 넣을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역할을 유지보수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임의적 판단으로 수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할 때도요. 이게 RASOD,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정책적으로 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권한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TGC 외부감사를 받게 되시면 RASOD 항목에 대한, 그러니까 중요한 권한과 직무분리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시는 거죠. 지금 현상의 근본 원인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2019년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자산 2조 이상의 상장사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큰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ITGC, 정보기술 일반통제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서는 크게 4가지를 본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변경, 그리고 컴퓨터의 운영, BCP 플랜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보완입니다. 이 3가지는요, ERP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으세요. 보통 이 마지막 항목은 ERP를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아주 심도 깊은 지적사항들을 받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뭐를 보겠다라고 한 거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접근 제한, 중요한 권한과요, 업무 분장을 우리가 보겠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잘 관리가 안 되냐? 내부 통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강화되는 시점에 리스크 컨트롤 매트릭스라고 해서 RCM, 통제 문서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거기 안에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권한은 뭔지, 그리고 직무분리가 되어야 될 항목은 뭔지를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시스템상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영이 되지 못한 배경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상에서 정리가 되지 못했는데 감사자들은 시스템을 열어서 보다 보니까 계속 감사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솔루션이 어떻게 개선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접근 권한 관리를 우리가 깨끗하게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원칙 2가지가 있습니다. Restricted Access, 줄여서 보통 RA 항목이라고 부르는 제한된 접근. 이게 바로 중요한 권한은 중요한 업무를 하는 담당자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고요. 2번째는 Segregation of Duty, SOD라고 줄여서 부르시는 직무분리 영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권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SAP New, SAP All, 테이블 유지보수 할 수 있는 SE11까지 많은 권한들, IT 디펜던시 굉장히 높은 권한들을 지금 회계팀 사원이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죠? 보통은 결산을 돌릴 때 이런 권한들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SAP New, SAP All을 회계팀 사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를 업무 관점에서 보자면 그럼 없으면 결산 안 되는데 어떻게 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부 통제 관점에서는, 외부 감사인 관점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째는 직무분리입니다. 제가 공급업체 계좌번호를
저희 친척 번호로 바꾸고요. 그 공급업체로 송장을 큰 금액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프로세스는 승인을 받고 처리가 되겠지만 그 각각의 프로세스를 승인하시는 분들이 이거 구매팀 사원 B는 이거 2개 권한 다 가지고 있는 요주의 대상이지 내가 잘 보고해야지 라는 검토를 하시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2가지 충돌하는 권한을 한 사람이 갖고 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직무분리입니다. 이런 2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사용자 권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3가지 기능 영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룰셋입니다. 룰셋을 설정한다는 건 우리 회사의 중요한 권한이 뭔지, 직무분리 항목이 뭔지를 시스템상의 룰셋으로 만들어 놓아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특정 트랜잭션이 발생을 할 때마다 시스템이 이거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마스터를 만드는 게 룰셋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째로는 실제로 트랜잭션이 흐르는 영역, 권한관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유지보수할 때마다 사용자한테 권한을 줄 때마다 우리 회사의 기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는 게 2번째. 그리고 3번째는 어떻게 해도 권한 관점에서는 줘야 되는데 내부 통제 관점에서는 승인하실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 상황 관리까지 가능한 기능 영역으로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룰셋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리스크 컨트롤 매트릭스 열어서 보면 거기에 이제 T코드 같은 거 다 정리되어 있는데요 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SAP ER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솔루션이죠. 그래서 동일 기능을 제공하는 유사 T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를 들어보자면 공급업체 마스터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T코드 36개예요. 그 36개 중에서 감사자들이 그때그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T코드를 기준으로 사용자 리스트를 달라고 하는 거죠. 저번에 왔던 감사자는 XK02를 기준으로 요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 요번에 온 감사자는 BP를 기준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들마다 요구하는 T코드가 다른데 우리 회사 환경에서 1~2개만 넣고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계속 반복되는 감사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이올레이션, 시스템상의 접근 리스크를 잡는 관점에서 보시자면 요 2개의 T코드의 조합으로 점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아닌데 리스크로 잡히는 항목을 빼시려면 실제로 SAP의 롤은 어솔라이제이션 필드 값을 기준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위험이 아닌 영역들은 뺀 접근 리스크 검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AP가 제공하는 룰셋은 크게 200가지 여기에 시나리오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각각의 시나리오 하위에는 어솔라이제이션 필드 값까지 정의가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룰셋을 제공해드린다. 이걸 활용해서 자사의 룰셋을 만든다.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로는 이제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역할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권한은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생성 변경될 때마다 우리 회사의 기준에 맞게끔 변경되었는지 시스템이 체크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거를 승인자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승인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존의 역할이 가지고 있던 권한 항목과 추가된 권한을 더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역할을 변경해도 되는지, 이렇게 역할을 생성해도 되는지를 시스템이 확인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데모는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은 보통 ERP 사용하신 지 오래된 고객사를 가면 갈수록 하나의 롤에 많은 권한들이 한꺼번에 정의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롤을 부여받는 사용자의 배수만큼 시스템상에는 리스크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용자 권한 잘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먼저 역할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건 이제 사용자의 권한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거죠. 요거에서도 시스템이 이렇게 권한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신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한 신청은 벤더 마스터 변경 권한을 한번 신청을 해볼 텐데요. 제가 왜 변경 권한을 가져야 되는지 그 내역을 우선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정 변경에 대한 권한 신청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가 신청하고자 하는 권한이 뭔지 정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 T코드를 기준으로 우선 권한 신청을 해보겠다라고 하시고 제가 찾는 T코드가 SK0이라고 하는 T코드를 넣어서 권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권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스템 선택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나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요. 보통 엔드 유저분들, 권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권한을 넣어서 신청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이제 뒷부분에 백엔드 단에서 분석을 돌리게 됩니다. 분석을 돌리면 분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기존에 이 사용자는 MIRO라고 하는 T코드 실행 권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SK0이라고 하는 T코드 추가 권한이 들어오다 보니까 해당 사용자한테 우리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리스크가 발생한다 라고 명시가 된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뭔가 된다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없다 라는 걸 가장 간단한 데모 시나리오로 보여드렸고요. 아까처럼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권한을 주실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에 보안 통제를 하나 심어서 권한 부여를 하시고 실제로 이 보안 통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는 방안으로도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외적 사항에 대한 권한 관리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직무분리 항목도 그렇고 중요한 권한도 그렇고 업무적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뿐은 아닌데 IT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운영 시스템상에 로그인을 하시는 경우도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네임드 유저가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네임드 유저한테서는 권한을 쭉 다 빼시고 실제로 이 담당자분들은 GRC로 들어오셔서 사전에 만들어 놓은 긴급권한 아이디를 가지고 ERP에 가서 업무 수행하시고 로그아웃 하시는 과정으로도 권한을 관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관리하시면 누가 어디서 어떤 시스템에서 언제 왜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승인을 받고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를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SK0이라고 하는 T코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실제로 텔레폰 넘버,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런데 바꾼 번호가 as가 뭔지 tobe가 뭔지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에 대한 기능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컨셉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게 되냐?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단순히 일회성 감사 대응이 아니라요.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항목을 점검을 해도 우리 시스템상에 접근 권한 관련된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고 프로젝트는 크게 겟클린 과정과 스테이클린 두 가지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겟클린 과정은 지금 가지고 있는 롤들을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부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 회사 자사의 룰셋을 만들 때 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CBO 프로그램들을 포함해서 룰셋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롤을 다시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권한을 재부여하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한 번 깨끗하게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테이클링 과정을 운영하시게 될 거고요. 시스템상에서 역할이 생성 변경될 때마다 그렇게 업무 처리하셔도 되는지를 점검하시고 롤 레벨에서는 바이올레이션이 0이 되게끔 관리를 하실 수 있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된 역할을 사용자한테 부여하실 때에는 만약에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경감 통제를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소개해드린 긴급권한 부여 기능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왜 지금 S4, 월간 S4라고 하는 이 웨비나에서 이 액세스 컨트롤 솔루션을 소개를 해드리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지금 ECC라고 하는 환경에서 S4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ERP가 운영되는 시점에는요, 역할을 크게 흔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의 업무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SAP의 롤은 RBAC입니다. 롤 베이스지만 실제로 그 안에 메뉴가 아니라 어솔라이제이션 필드의 밸류 값들을 체크하면서 사용자의 권한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필드 값 항목 하나하나를 운영 중에 핸들링 하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ECC가 S4 하나로
움직일 때 세수를 세부대에 담을 수 있는 적기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S4로 가시면요, 롤은 다시 만드셔야 돼요. 이 롤을 다시 만드는 시점에 저희가 제안 드리는 방향으로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솔루션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S4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세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